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대중문화계나 스포츠계를 보면 스포트라이트는 늘 스타 플레이어에게 돌아가곤 하죠. 그러나 그들 뒤에는 그들과 더 땀 흘리는 그런 스텝 또 혹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게 대기업들의 피와 땀만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의 노고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터비 오늘 모실 분은 그들 중소기업들을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신 중소기업 청장님을 모셨습니다. 홍석우 청장님이십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제가 청장님을 이렇게 인터뷰하러 오기 전에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산자부에서 옛날에 계셨던 데가 산자부에 네, 있었죠. 산자부에 있었습니다. 오페라와 영화를 매우 좋아하시는 아주 낭만파라고 그렇게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나 보죠? 보통 사람보다 조금 좋아하면 이제 네.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약간. 예.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측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막걸리가 그냥 갑자기 유행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일찍이 그거를 예측하시고 막걸리 문화를 그냥 그 산자분에 퍼뜨리신 원조다. 그래서 뭐 혼돈주를 만드시고 막걸리 전도사다. 이렇게 네. 그 직원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그 막걸리 전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제가 막걸리를 즐기게 된 거는 뭐 우연히 막걸리를 먹다 보니까 이게 좀 술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니까 그 다음날 아무래도 좀 덜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술이라는데 차관이 되다 보니까 좀 즐거움도 있고 해서 권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아마 전 국민들이 다 요즘 막걸리를 애용하시다시피 하죠. 막걸리 좋아하는 근데 요즘은 그렇죠? 뭐 저는 뭐 제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냥 조용히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 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중소기업청이라는 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를 일반 시청자들은 조금 아무래도 낯설어 할 수 있죠. 네. 중소기업청이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청장님 좀 직접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중소기업청 하면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정부 내에서 일반 그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뭐 꼭 저기 중소기업청의 이제 고유 업무에는 예를 들어서 뭐 창업 업무라든가 또는 그 소상공인에 관한 업무, 뭐 시장 상인들, 벤처 기업에 관한 업무 이런 이제 고유 업무도 있습니다. 있지만 고유 업무 플러스 어떤 업무든 이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다른 정부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업무는 다 이제 대변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네. 안 하는 게 없이 다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자, 우리가 한번 그 본격적인 일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경기 진단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뭐 경기가 하여튼 작년에 그렇게 뭐 아주 안 좋았었고 올 초까지 힘들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나아진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과연 이 봄바람이 대기업에만 아직까지 불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중소기업들 요즘 어떻습니까? 좀 현황을 업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이 좀 계속 몇 분기째 플러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분기 대비.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뭐 이제 경제 성장률 4%가 전망되는 정도까지 이제 많이 회복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들만 놓고 봐도요. 지난해 이맘때 아마 그 자금 애로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그 BSI 실태 조사를 해보면 뭐 한 60점 정도 됐는데 지금 거의 80점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아 중소기업도 뭐 대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뭐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뭐 출구 전략을 지금 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내년 한 해 정도까지는 아직은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좀 그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청장은 오시기 전에 산자부에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에 산자부에서 차관 승진해서 제일 위에 오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예. 근데 저는 중기청장으로 오셔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 게 이렇게
감성이 따뜻하신 분이 오셔야 좀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어여삐 이렇게 돌봐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2년 되셨죠? 예, 거의 2년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동안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기억에 좀 나는 뭐 재밌는 일 있으면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제가 이 중기청장이 된 이후에 이제 경제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을 돌면서 직접 이제 중소기업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들어들을 수 있는 애로는 한테 끝까지 추적해서 듣고 네. 그래서 해결을 해드리고 또 아닌 건 뭐 이해를 구하고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한 지난 3월인가 안동에 한번 갔더랬어요. 그래서 안동에 가서 이제 기업인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어느 이제 대학 교수님이 손을 번쩍 드시더니 청장님 혹시 그 R&D 지원 서류 작성해 봤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야 뭐 제가 직접 작성은 솔직히 좀 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은 못 해봤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어떤 기업이 너무 서류가 어렵다고 직접 좀 날 보고 좀 작성을 대신해 달라 해서 하는데 교수인 저도 이틀이 됐는데도 내가 작성을 다 못했습니다. 세상에 뭐 신청부터 이렇게 어려워서야 그 어려운 중소기업이 어떻게 지원을 하겠습니까? 청장님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뭘 한 대 맞은 것 같은 머리가 띵하게 맞은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하고 와서는 이제 청에 와서 저희 그 직원 보고 야 이거 말이야 꾸준히 제도를 개선했다고는 하지만 기업인이 저러는데 니들은 작성해 봤냐? 하지만 과장들도 작성을 잘 안 해보죠. 그 직원들 보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한번 모든 업무는 우리가 직접 해보자. 예를 들면 어떤 시책을 펴면 폈다 치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서류 양식의 주민등록번호도 내가 직접 쓸 정도로 직접 그 수요자 입장에서 뭐든지 꼼꼼히 다 해보자. 그랬더니 많은 과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자기가 몰랐던 개선점을 많이 가져왔다면서 놀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지금 저희 중소기업청 행정은 뭐든지 체험을 직접 해라.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이 아주 기억에 납니다. 자, 그게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와요. 그게 아마 그 정부와 어떤 정부의 정책과 그 중소기업들 간의 소통의 채널 같은 데서의 그 단절 같은 거일 텐데, 그런 지금 중기청과 이를테면 중소기업들 간의 어떤 소통의 채널은 다양화가 좀 돼 있나요?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직접 듣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근데 직접 듣는데 듣는 방법도 처음에는 이제 뭐 그 지역의 소위 유지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소통에 좀 제한이 있겠다 싶어서 일부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인터넷 또는 이메일로 얘기도 하실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령 유동성 문제 해결하려고 은행 가면 은행 문턱 높아. 또 뭐 이런저런 거 하면은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책 접근하려면 뭐 통로를 몰라. 이럴 경우에는 참 난감할 텐데. 그렇죠. 그런 여러 채널이 있어야 아무래도. 그럼요.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어차피 기회 주셨으니까 이제 그 국번 없이 1357이라고 있습니다. 1357을 돌리시면은 중소기업청 그 콜센터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다 전화를 오셔서 뭐 시책 가운데 궁금한 게 있거나 물으시면은 다 담당자들한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총론적인 얘기지만은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비해서 그런 원인 뭐 총론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은 아무래도 그것이 뭐 대기업에 비해서 불리한 어떤 제도 뭐 그런 탓도 좀 있을까요? 어떻죠? 글쎄요, 일단 뭐 중소기업인들도 이제 동의하는 것이 우리나라만큼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많고 다양한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뭐 대통령님께서도 지난번 작년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같은 데 가셔가지고도 이제 그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이 묻고.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제도 자체의 문제는 이제 좀 물론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관행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중소기업은 절대적으로 대기업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쪽 축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관념 자체가 아직은 어떤 그 상생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굉장히 좀 진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그 대중소기업 상생이 하나의 어떤 그 문화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시민들 보고 담배꽁초를 버려라 버려라 해도 안 버리시지 않습니까? 이미 담배꽁초는 길에다 버리면 안 되는 문화로 정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도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간다, 파트너다라는 것이 문화로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중소 상생 협력 문화 포럼 같은 것도 요 몇 달 전에 이제 발족이 됐고요. 그런 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보탤 것은 그거 플러스 그거 더하기로 중소기업인 자체도 어떤 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좀 의지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간담회 같은 데를 가보면 의외로 뭐 제법 큰 중소기업인데도 지원 제도를 모르고 그런 지원 제도도 있었냐고. 그래서 저희는 그 정부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기업인 여러분들도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서 활용하시려는 그런 노력도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좀 찾아서 그렇습니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 같은 것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부도 또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채널을 여러 가지로 다양화시켜서 소위 접근성이 좀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유동성 문제가 있겠죠. 금융 문제 있었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올 초 정책적으로 정책 자금 확대를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좀 돌파를 하려고 기업들을 많이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성과가 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정책 자금 지원한 그 규모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 경우에는 지난해 한 3조 수준, 3.1조, 2조 그랬는데 올해는 5.8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배 가까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용보증, 신보, 기보,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하는 규모가 작년에 한 49조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67조 원 정도 이제 잔액 기준으로 보증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말하자면 대단히 물량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연초만 해도 제가 이제 어디 간담회를 가면은 의뢰 우리 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다. 어떤 보증이 뭐 말만 그렇지 잘 안 해준다. 정책 자금 부족하다. 이런 그 애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뭐 R&D 투자에 관한 문제, 공공구매에 관한 문제 이런 예로가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아 저는 이제 유동성 문제는 많이 회복이 되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실제로 중기청이 올해 정부 홍보 업무 평가에서 무슨 노점상하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특례 보증 대출. 특례 보증. 그거 해가지고 1등 했다고 제가 그거 들으셨습니까? 제가 총장님이 쑥스러워할까봐 제가 대신 중기청 홍보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랑스러운 거는 그 사례를 홍보를 잘해가지고 전 정부 부처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 그것이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 또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성원덕이겠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경영 안정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안정 자금 같은 그 일부 자금이 이제 작년에 많이 썼으니까 소진이 좀 됐겠죠. 소진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내년도 중소기업 그 정책 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지금 줄었어요. 그거 이해 안 돼요. 왜 그렇죠? 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제 의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심의를 최종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같으면 올해 5.9조였는데요. 내년에 정부에서 편성한 건 3.1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줄긴 줄었죠. 근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경기는 지금부터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까 제가 그 보증 규모가 올해 67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내년에 66조 규모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67조가 66조로 된다 그러면 아마 이 경제 상황을 그 염두에 두신다면 굉장히 큰 규모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 규모를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 자금은 다소 좀 줄여도 기업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한 3.1조 원 정도 이제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또 중소기업 정책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회와의 어떤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뭐 상당 수준의 아마 증액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중소기업인들이 그 유동성 문제로 애로를 겪는 일은 없도록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아유, 그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뭐 대기업들은 큰 문제 없어도 예. 중소기업들이 누굴 믿겠습니까? 정부가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유동성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판로개척의 문제를 한번 좀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나온 얘기가 소위 그 공공구매 제도. 예, 그렇습니다. 네. 권태균 조달청장님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아, 좌담을 그러셨습니까? 했어요. 예. 권 총장님 만나셔가지고 제가 그 인터뷰 중에 청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고 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분 얘기가 뭐 중소기업에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 물량조차도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그냥 해온 것이 관행처럼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당신 자신이 오셔가지고 중소기업으로 많이 돌렸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럼 정부가 그걸 사줘야죠. 정부가 사줘야지 맞습니다. 중소기업. 그럼요. 그 대기업 뭐 그분 말씀이 컴퓨터 PC 같은 거 얼마든지 중소기업 제품도 좋게 나오고 또 정부 일할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조차도 전부 대기업으로 제품으로만 돼가지고 그걸 많이 바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구매를 를 조달청하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뭐 협조가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조달청하고는 뭐 사실 건물도 뭐 대전에 바로 우리 저 옆동에 이웃이죠. 이웃입니다. 이웃이기도 하고 또 우리 권태균 청장님하고는 또 지식경제부 또 지금 산업자원부죠 옛날에 그때 같이 근무하고 연배도 비슷하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업무 협조도 잘 됩니다. 네.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중기청에서 지금 요즘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공공 구매를 그동안에 우리가 물량을 많이 늘리려는 노력은 해왔는데 좀 이제 제도에 비해서는 실효성이 다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물어보면 그 소위 저 분리발주라고 하나요? 네. 예, 분리발주에 관한 애로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니까 분리발주 좀. 예, 그 건설 이제 예를 들면 턴키 베이스나 일괄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발주를 받은 그 회사가 다시 일부 물품을 이제 중소기업에게 또 의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괄 그렇죠. 발주고 분리발주는 그 중에 상당 부분 물량은 이 발주하는 기관이 직접 중소기업에게 의뢰를 해서 총괄 주관 회사한테 갖다 줘라 하는 것이 이제 분리발주인데 이 분리발주는 일괄발주에 비해서 중소기업에게 가는 이익이 큽니다. 아무래도 한 번 더 거쳐서 그렇죠. 주문을 하는 거하고 직접 주문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약 140개 품목을 정해서 이것은 분리발주를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나 공기를 맞추거나 하기 어려울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기관들이 예외로 공기 맞추기 어렵다고 그냥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거 규정을 좀 예외 규정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그 공공구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제도의 실효성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정책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그 중기청이 TF팀을 뭐 만들어가지고 정책 자금 지원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사실 좀 저희가 좀 사고를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보자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정책 자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중 금융권에서 자금을 얻기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정책 자금 자체도 이제 재무제표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은 또 시중 금융권하고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예 발상을 바꿔보기로 한 게 이겁니다. 여태까지는 예를 들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가 기준이 재무제표가 20%,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8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재무제표는 객관적 지표라 20%밖에 안 되지만 그 지원 기업들이 쫙 일렬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게 계량화가 딱 예. 그런데 기술 사업성 앞으로 미래성이라는 것은 계량화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정규 분포가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대부분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말은 80% 비중이지만 많은 기업이 비슷해요. 이거 재무제표는 20% 비중이지만 쫙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무제표에 의해서 정책 자금의 그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20%밖에 안 되지만 그게 영향력은 그렇겠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거의 뭐 바꾸려고 하지만 아직 지금 이제 제도 마지막 손질 단계인데요. 내년부터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미래 사업성만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가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봐서 요것은 아니다, 기다만 결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재무제표의 우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재무제표가 극단적으로 나빠서 이건 거의 문제가 있다고 싶은 기업만 출연해는. 그러니까 소위 고노 판정, 그 판정 기준으로만 그 재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500원 정도는 아예 재무제표를 안 보고 결정하는 돈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지만 예를 들면 저희는 이런 거거든요. 옛날에 뭐 빌 게이츠가 만약에 그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면 옛날에 받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혁신적 기술은 있지만 아직 이 재무 기반이 좀 허약한 그런 기업만을 위한 돈을 2,500억 정도 이제 책정을 했다가 내년에 해보고 그 결과가 좋으면 내후년에도 확대하고 해서 이 정책 자금을 명실상부한 정책 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 개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 기대는 큰데 그러시군요. 걱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계량화가 좀 아무래도 그 재무제표보다는 계량화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소위 그 어떤 그 결정의 공정성 같은 거에 대해서 뭐 괜찮을까요? 또 그런 문제는?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이 결정하기보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그 중진공 본부 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나중에 책임도 좀 면책을 좀 적절히 적용하고 그래서 좀 공정성도 기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그 어떤 차이가 그런 데서 정말 잡음 없이 공정하게 이렇게 판정이 되고 맞습니다. 그거에 또 승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이지 않는 맞습니다. 기준 같은 걸 제가 저희가 이제 그 중심에서 그 제도를 생각했던 것은 제가 언제 어느 기업을 갔더니 외국인 투자 기업이에요. 예. 그런데 한국 사람입니다. 물론 사장은. 근데 이 사장님 얘기가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의 정책 자금이나 또는 보증에 지원했다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당신이 어떻게 개발을 하려고 그래? 또는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이 재무제표가 영 아니야. 그래서 안 돼서 저희가 일본에 갔더니 바로 자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한국에서 이제 외국인 전용공단에서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저런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한국에 머무르게 하려면 뭔가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어떤 그 규정의 탄력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책임 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과감한 판단을 했다가도 잘못되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당신 무엇을 믿고 이 기업한테 돈을 지원해 줬냐는 또 책임을 묻거든요. 물론 이제 안 물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적절한 조화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위 그 지금 정책 자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정책 자금 같은 것이 이렇게 시혜적이라고 합니까? 나눠주기식 같은 거에 그쳐서는 안 되겠고 실제로 그것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근본적 지원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이 가서 그냥
그냥 통계적으로 나눠주는 그런 쪽으로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걸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내년도 각종 정책 중에서 저희가 염두에 두는 건 이겁니다. 직접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은 투입하지만 네. 누구에게 직접 나눠주기보다는 그 돈을 활용해서 그 기업이 스스로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 그러면 아마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교육을 얘기할 적에 생선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모든 정책을 펼 때 꼭 그 대목을 한 번씩 염두에 두고 정책을 피자고 우리가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어렵다라는 얘기,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그런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 쪽이 더 어렵다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네. 지방 중기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중소기업들을 좀 이렇게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그 모든 그 지방 중소기업인들이 애로가 있으면 지방 중소기업청을 찾아가시면 원스톱으로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금, 세제, 인력 같은 모든 컨설팅 또는 뭐 창업을 꿈꾸시는 분은 창업 그런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일단 지방중기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그 세제 같은 것이 사실은 지방기업에게 좀 유리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그 중소기업 정책자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자금도 70% 이상을 지방기업에게, 비수도권 기업에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를 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지방 중소기업에게 좀 우대를 하는 것은 계속 강화해 나가려 합니다. 네. 정부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정부가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 또 혹은 그런 분들이 더 파이를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은 아무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정부의 존립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중에서도 저 외지가 있는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맞습니다. 기업을 그럼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 경기가 건전해지겠어요. 물론 그것이 이상주의적 얘기라고 할지라도 정부는 그런 것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아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더 하나만 보탠다면은 예를 들어 또 업종 중에도 소위 이제 뭐 전자다, 뭐 IT다, 뭐 지식 서비스다 해서 이제 말하자면 많은 각광을 받는 업종은 이제 많은 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3D 업종이라는 거. 그러면요. 1차 금속, 주물, 뭐 도금. 그런 부분을 뭐 정부에서 관심을 안 두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한번 그런 그 아주 틈새 업종을 하나씩 잡아서 좀 아까 전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인 그러한 그 어프로치까지도 포함해서 좀 도움을 주는 시책도 또 연구하는 것도 뭐 고민하려고 합니다. 네, 아유, 그 뭐 고민을 해 주셔야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 중기청이 뭐 없어지고 이게 지자체나 무슨 유관기관으로 또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런데 하부 부서로 흡수돼가지고 일이 또 이게 엉성하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 혹시 또 있습니까? 사실 그 지적이 이제 작년도에 있다가 일단은 뭐 지방 중소기업청은 이제 계속 필요성이 있어서 존속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 울산하고 천안에 그 사무소까지 추가로 개설이 됩니다. 출장소죠. 네. 그래서 아마 이미 이제 지방 중소기업청에 대한 필요성은 뭐 인식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요. 근데 이건 그렇습니다. 시각에 따라서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어느 시각에서 보면 독립적인 것도 바람직하고 다만 중소기업이 탄탄하다면은 뭐 지자체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세세한 지원이 필요한 그러한 아직 그 분야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소기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정부기관이 지역마다 또는 지방마다 있는 것이 아직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총장으로서 언짢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제주도는 제주특별 그 자치구 때문에 이제 거기는 뭐 중기청뿐이 아니라 모든 지방청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제주지방청도 이제 그 제주 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중소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말하자면은 심정적으로 누군가 기댈 언덕을 하나 좀 잃은 것 같다. 네. 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중소기업청이 또 지방청이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뭐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도록 저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그 중앙부처의 기관장보다 우리 그 총장님은 지방청도 있고 또 현장을 일일이 다 들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소리 들으려면 출장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제가 본부는 또 대전에 있고 서울 제가 나오시고. 그러니까 대전이 본부인데 대전에 머무는 시간이 참 적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소기업인들이나 또 회의를 할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국의 지방을 네. 아무래도 지방청장이 있더라도 제가 또 몇 달에 한 번씩은 가서 또 그쪽 기업인들과 이제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길에서 산다고 해야 되나요? 아유, 체력도 좋으셔야 되겠어요. 다만 제가 저 나름대로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네. 어떤 때는 뭐 하루에 뭐 서너 개씩 행사도 있고 또 뭐 대구다, 광주다, 부산이다 뭐 하루에 왔다 갔다 할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 하루에 가서 이제 기업인들 간담회를 한 두세 개씩 하고 오거든요. 그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몸이. 그러다 한 5분 지나면은 또 막 힘이 솟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저도 또 얘기에 몰입돼서 네. 스스로도 아직까지는 체질인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산자부 차관보다 저 중소기업 총장은 무슨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우리 총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한번 좀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소위 그 1인 창조 기업이라고 하죠. 1인 창조 기업 또 청년 창업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또 실제 중기청도 그런 부분에 공을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특히 첨단 이 소위 하이테크 쪽에서 벤처 창업 정신이 네. 이게 뭐 참 실망스러울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뭐 물론 2000년대 우리가 IT 때 벤처 붐이 일어나서 또 그것이 부작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벤처 정신을 이건 경제로 봐서 살려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이게 네, 자꾸 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중기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좀 어떻게 해결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지원이라든가 좀 이걸 그런 벤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그 어느 학자인지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국민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아우, 그럼. 예. 그래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은 그 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딱까지 2만 불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벤처 붐이 일고 할 때는 정말 너도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보면 야 취직해라 뭔 창업이냐 또 교수님들도 뭐 그냥 교직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말려요? 그거 하려고. 예, 말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제 그 본격적인 노력을 하는데 뭐 예를 몇 개 들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그 성공한 CEO나 또 뭐 실패한 CEO도 좋습니다. 아무튼 뭔가 젊은이에게 그 의욕을 불러넣어드릴 만한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전국의 대학을 순회하면서 CEO 특강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방 말씀하셨는데 지방 대학의 학생들이 그런 강의를 듣고는 정말 그 접하기 어려운 분들을 직접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일꿈나무 펀드라는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 중소기업 한 회사가 하나의 그 동아리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창업 동아리에다가 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그 동아리들이 창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게 하는 뭐 일사꿈나무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요. 부모님들이나 이런 계층에서도 좀 많이 좀 가져주셔야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벤처 붐이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보면은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그런 관행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남이 해오던 안정적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어떻게 좋은 대학 그냥 어떻게 거기 가서 남이 하는 그대로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맞습니다. 예, 뭐 예. 자꾸 어떤 FM화된 그런 경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라는 그런 일반의 인식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좀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고 남이 안 가는 길을 좀 걸어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실패에 대해서 사회가 좀 관대하게 봐주지 않는 어떤 그런 그래서요. 부분들이 그래서 있어서. 사실은 그 기업가 정신이 안 살아나는 데 이유는 실패했을 때 너무 충격이 큰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일어나질 못하게 보니까. 뭐 저 패가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문을 완전히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 시책의 일환으로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그 어떤 그 연대 보증 문제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연대 보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문제. 네. 또 이미 실패를 한 경험이 있지만 그분들이 또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걸 지원받아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다시 한번 재창업을 하는 그거를 좀 말하자면 그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좀 수월하게 해주는 문제. 막 이런 게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그 진지하고 심도 높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 운동격에서 패자부활전이야말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냥 조금 어떻게 하다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그거 뭐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을 시키고 다시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인식도 그렇게 해서 그냥 한번 실패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소외시켜버리고 이렇게 보는 그런 관행 같은 게 사회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재미난 게 떠오르는데 옛날에 우리가 벤처부임 막 있고 했을 때는 그 왜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봐도 그때 왜 그 패자부활 시스템이 있는 대회가 참 많았는데 그러게요. 요즘은 또 보니까 또 그 스포츠도 그냥 그러게요. 패자부활이 없이 그냥 올라가는 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실제로 패자부활전을 거쳐서 우승한 팀도 많잖아요. 옛날에 많았죠. 그럼요. 그럼 참 정말 참 스릴이 있었는데. 그럼요. 그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런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예, 뭐 뭔가 맞습니다. 어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지 그게 그건 건전한 하여튼 사회죠. 저희가 애정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그거 중소기업청이 제일 앞장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녹색 분야 R&D에 대한 소위 로드맵을 중기청이 갖고 있다는 얘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뭐 추가 계획이 있다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이겁니다. 그 저희가 간담회를 가보면 중소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정부가 녹색 성장, 뭐 녹색 산업에 진짜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우리 기업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중소기업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이 소위 말하면 중소기업이 하기에 적절한 녹색 기술을 찾아내보자.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걸 한 120개 정도 연구기관하고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발표도 이제 곧 이미 했지만 더 중소기업인들이 알기 쉽게 이제 책자 발간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그거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녹색 기술이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정해 주는 그렇습니다. 거고. 이게 실제로 어떤 그 기업인에게 진짜 그 가판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했더니 쭉 넘기시더니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한 서너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여기 있어서 자기가 좀 마음을 놓고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어프로치를 하고요. 내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R&D 지원을 한다든가 할 때도 그러한 기술들은 좀 우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녹색 분야의 R&D 지원 비중이 올해 저희가 대강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0% 정도가 중기청 R&D 중에 녹색 기술 쪽에 이제 지원이 됐는데 한 2012년까지는 30% 수준까지 그렇게 저희가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녹색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 녹색 규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는 것이 또 한쪽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은. 그런 것도 저희가 아까 그 기술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찝어드리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반한테는 사실 녹색이라는 개념, 정부가 뭐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지 않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 기업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중소기업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녹색 하시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양력, 풍력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가 녹색이다. 또 무엇을 하시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녹색 산업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업이든 누구든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그게 곧 녹색 산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느냐를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주면은 뭐 그만해도 그것만으로도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기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 개념만 그렇죠. 잘 설정을 해줘도 큰 예, 가이드라인이 되죠. 자, 이번에 우리가 중기청장님 모시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형 슈퍼마켓, 우리가 SSM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통산업 발전법 마련을 하고 있죠. 네. 자영업자들은 지금 예. 이걸 등록제, 허가제 이 문제 놓고서는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하는 것을 반발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슈퍼마켓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네. 허가제를 희망하시겠지만 또 이 국제적인 여건상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회에서 현재 그 등록제를 이제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희망은 연내 하여튼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종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많이 좀 강화된 등록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슈퍼마켓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것이 그 슈퍼마켓 하시는 분, 그 소형 유통하시는 분들의 보호 대책의 유일한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병행할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은 하지 마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대형마트와 관련된 사업조정권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80건 가까이 지금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지자체로 넘어가서 지자체에서 이제 자율조정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율조정이 안 되면 이제 중기청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직권 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네. 과거에 사업조정제도가 물론 이제 유통업에 적용하기 전이지만 100% 자율조정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하여튼 최대한 양측, 그러니까 네. 대형 유통 쪽과 소형 유통 쪽의 어떤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동네 슈퍼 살리기 위한 공동 유통망 구축 예산이 3년간 6천억인가를 투입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동네 슈퍼를 진열대도 깨끗이 하고 교육도 받고 우리 점주님들이 서비스 정신도 높고 해서 외관상 보기에 이건 SSM이네 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그러한 많은 슈퍼마켓을 만드는 그들과 경쟁해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그런데 이제 3년간 한 6천억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1년에 한 2,000개 업소씩 그 희망자를 우선 받아서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어떤 외관상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슈퍼마켓의 어떤 물품이 조달 원가가 이 대형 슈퍼하고 비슷해야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달 원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공동 물류 도매센터를 현재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 단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마 내년 중에는 좀 만들어서 우리 소형 슈퍼마켓이 많은 경쟁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야죠. 그거와도 관련해서 전통시장 문제도 비슷한 문제니까는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나요? 그거 발행해가지고 중기청이 또 전통시장도 도와주는 걸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있는데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있으시죠? 여태까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로 한 것은 이제 시설 현대화입니다. 지붕, 아케이드라고 그러죠. 지붕도 씌워드리고 무슨 화장실, 주차장. 그런데 그런 노력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는 팔로 네. 마케팅을 좀 확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올해 시범적으로 전국 규모 상품권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품권이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83종이 있어요. 전통시장에서 쓰이는 상품권이. 그러니까 지자체, 뭐 도나 광역시에서 발행한 것도 있지만 또 군 단위에서 발행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소비자도 좀 헷갈리는 면이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백화점 상품권처럼 네.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발행을 하자. 네.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반 은행 같은 데서도 상품권을 구입해서 선물도 쓰고 본인도 쓸 수 있고 네. 이러한 이제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한 시범 조치로 이번에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저희가 굉장히 중시 여기는 과제는 그 온누리 상품권을 명실상부한 전국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83개를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0억 원 규모를 발행했는데 내년에는 한 500억 원 규모 네. 발행을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서 앞으로는 뭐 소비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상품권을 백화점 상품권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주 핵심 과제입니다. 자, 이제 인터뷰가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휙 가버렸어요. 자,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년도 총장님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 뭐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큰 방향에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금융위기 네. 또는 금융위기의 어떤 후속으로 유동성 문제 이런 거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내년은 우리 이제 금융위기를 기업들이 벗어 뭐 날 것이고 또 났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의 도약을 위한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뭐 R&D라든가 또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시책의 어떤 그 역량을 몰아갈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중기청의 정책 자체도 어떤 정책을 말하자면은 그 선택과 집중 또 정책의 직접 효과, 직접 지원 효과보다도 우회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동력을 네, 네. 불어넣어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꾸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또 어렵게 그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이 좀 당부 말씀 좀 하나 해주시죠. 사실 뭐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삽니다. 99.9%니까요. 그래서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을 좀 긍지를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규절을 즐겼습니다. 우리가 된다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더라도 또는 뭐 개인 기업이 어렵더라도 항상 나는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아마 정부 지원도 그런 분들에게만 또 시책이 몰아갈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기업인 여러분. 청장님 말씀을 우리가 그 새겨 듣고 기업하시는 분들 청장님 아마 힘써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청장님 공무원 30년 하셨죠? 예, 정확히는 뭐 29년 반이네요. 산자부에서 잔뼈가 굵으셨고요, 그죠? 예, 대부분 뭐 그러셨죠. 산자부 지금 직영부에서 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있었죠. 네. 중기청도 외청이니까 잠깐 나와 있는 거. 아이고 30년 세월 공직사회 어떻게 변했어요? 사실은 정말로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공무원 할 때만 해도 정말로 군림하는 것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저 맨 밑에 직원들까지도 군림한다는 생각은 이미 뭐 몸에서 빠진 그런 상태가 됐죠. 아주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요. 좀 많이 발전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말씀을 하여튼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프렌들리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 문제를 조금 더 협의의 의미로 말씀드리자면은 중소기업 프렌들이라는 말이 아마 우리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기청이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가려운 곳을 정말 찾아서 좀 시원하게 좀 긁어주는 그런 기관으로 조금 더 힘써주시고 잘해오셨지만 더 좀 힘써주시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인터뷰를 줬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